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펜앤특강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의 비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도 굉장히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작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보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최악의 대통령을 꼽는 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등등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대통령들이 다 베이스를 깔고요. 진보 쪽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은 보수에서 당선됐던 대통령들을 좋아하지 않고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을 좋아한다고 답을 하게 됐을까요? 물론 여론조사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게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저께 이 넷플릭스에서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서울의 봄이 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제 옆에 있는 게 서울의 봄의 마지막 장면인데, 전두환 대통령과, 그러니까 보안사령관과, 그리고 그 당시 12.12를 성공시켰던 분들이 기념사진 찍는 거를 오마주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찬란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 라면서 영화를 마쳤거든요. 서울의 봄 영화 내내 단 하나의 진실이 없이 모조리 다 역사가 왜곡됐다는 것은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역사 특강을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들의 역사 전쟁은요, 아무리 저희가 반격을 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재상영되기 시작한 서울의 봄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사실 추적해보면 제작자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1995년에 KBS에서 만들었던 바로 역사추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을 모두 다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허화평 이사장 등등 이순자 여사까지 해서 5공화국의 주요 인사들이 인터뷰하면서 역사의 증언 제5공화국 시리즈를 딱 방영하고, 제5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KBS, 지금은 이제 KBS 사장이 바뀌었지만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1995년에 제작했던 다큐멘터리를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왜곡된 거를 방어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김정열 장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규하 대통령인데, 50에서 총리를 지낸 김정열 씨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에 하야를 했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죠. 김정열 씨가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김정열 씨가 최규하 대통령을 5시간 넘게 설득한 게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이 먼저 김정열 씨를 불러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KBS는 또 좌파 진영은 역사를 왜곡해 왔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일들을 박은정 교수, 한왕상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나갔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박은정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완상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진보계열 쪽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역사 다큐 공영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펜앤드마이크라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도 아주 재밌게 봤다고 예. 많은 분들이 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먼저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최대한 앵커께서 멘트 중에 좀 심각한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노무현이나 문재인 진영을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우리가 쟤네들이 파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을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한테 월계관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극단적인 수구 꼴통 집단인데 수구 꼴통 좌파 그렇게 네. 가야 되겠네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리버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집단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용어를 헷갈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아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누구를 뭐 욕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때 그게 왜 이렇게 결말이 났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알고 예.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는 우리 그 짧지 않은 뭐 길지 않은 우리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하야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961년 4월에 하야를 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두 번의 하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4월에 하야를 한 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 미국이 하야를 안 하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심지어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주재하던 CIA 책임자인 피어드 실바라는 사람은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김정열 씨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김정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하지 않으면 2시간 안에 당신들 다 죽는다. 라고까지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하야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타이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미국이 쫓아낸 거예요.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는 과연 그러면 신군부가 쫓아냈느냐 아니냐 이걸 오늘 이제 가리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삼김의 그 어떤 그 문제점, 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문제점 이런 건 얘기를 했는데 최규하는 뭐 불쌍하다 최규하 뭐 쫓겨났으니까 최규하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어요. 예. 피해자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럼 최규하의 책임은 없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1979년 11월 10일 날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해요. 예. 그 특별 담화에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유신헌법이 그 당시 그 헌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그 정부는 가능한 빨리 개헌을 추진을 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의 정권을 이양을 하고 우리는 물러나겠다. 예. 따라서 우리는 국난 타개를 위한 과도 정부다. 우리가 뭐 계속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예, 없어요. 그런 얘기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과도 정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하면은 1년 정도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1980년 11월 늦어도 12월에는 새로운 민간 정부, 명실상부한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치의 플레이어들인 그 신민당의 김영삼 씨, 네. 그 다음에 제야하고 손을 잡은 김대중 씨, 그 다음에 공화당의 그
있었던 김종필 씨는 아니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호기가 왔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라졌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아니 저 친구들 아니 뭘 1년이나 걸려 뭐 몇 개월이면 다 해치우는데 네네. 1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 최규하 당신 뭐 딴 말 하지 말고 빨리 헌법 만들어 가지고 그 물러나고 비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부가 그 무너지면서 네. 어떻게든지 이제 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유신 체제 붕괴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시국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예. 이란의 회교혁명이 일어나서 또 다시 이제 이 석유를 그 무기화하는 바람에 지금 막 그 석유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 위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3대 국정 목표를 제시를 해요. 이 국정 목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1번이 국가 안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유신 체제가 붕괴돼 가지고 대통령이 18년간 통치하던 분이 무너지고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대혼란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과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죠. 북괴로부터. 네. 예. 둘째 사회 경제적인 안정이다. 오일 쇼크 등 예.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요. 그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민주화의 길이다. 네. 그래서 헌법 개정과 이 정권 이양을 1순위, 2순위보다 후순위에 놨다는 거예요. 우선 나라를 지키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이 나라가 그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민간 정치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빨리 헌법 만들어서 우리가 집권하도록 당신 비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집권의 호기로만 생각을 했지 지금 이 누란에 처한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마치 요즘 민주당이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국회의장의 자리를 갖다가 예. 이재명이 지명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그런 걸 전혀 판단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신 헌법에 의해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그 특별 담화를 발표한 내용 그대로 네. 유신 그 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가 대통령을 선출해서 최규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해제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유신 체제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유신 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에 의해서 그 처벌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사면 복권을 하고 그렇게 해서 79년 이게 잘못됐습니다. 1980년입니다. 이게 80년 80년 2월이죠. 2월 79년 10월 예. 11일이었으니까. 예. 정치인 김대중을 비롯해서 지학순 주교 등 시국사범 687명을 사면 복권을 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정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제 그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김대중 씨가.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최규하 과도정부 우리가 국가안보 우리가 다 할 거고 경제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빨리 헌법 만들고 비껴 막 이러면서 계속 최규하 과도정부를 유신 잔당 체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이로 인해서 1980년 봄은 완전히 시계 제로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마치 1960년에 이제 예.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 3.15 부정선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뒤에 있긴 했었죠. 예. 막 시위가 막 연속으로 일어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당의 모든 그 정치인들이 다 하야하게 되고 예. 퇴진하게 되는 네. 그런 대혼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규하 대통령이 저 특별담화에 그래서 네. 밝힌 대로 어허. 우리가 지금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예. 만든다. 새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총선도 새로 하고 대통령도 새로 뽑고 예. 정부를 새로 구성하는데 적어도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 후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완수한 다음에
새로 선출된 민간 정부에게 정부를 이양하고 우리는 퇴진하겠다. 예.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힘을 보태줬으면 이런 비극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 개정하겠다고 예.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하겠다고 다 밝혔는데 예, 그걸 못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이 김영삼 씨가 2월 29일 날 이제 이 시국사범을 사면 복권하고 나니까 네. 그로부터 13일 후인 3월 13일 날 김대중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김영삼 씨가요? 김영삼 예. 씨, 예. 그 당시 신민당 총재입니다. 과도 정부가 본연의 입장을 이탈할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 양반은 뭐 툭하면 중대 결심이야. 그때부터 그러셨군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최규하 정부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니까 당신 잔말 말고 그냥 빨리 물러나죠. 마치 민주당이 요즘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상병 특검 안 받으면 우리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장면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야. 최규하 정부, 신현학 정부 하야 운동을 벌이잖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예. 시위대가 일어나죠. 예.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영삼 씨가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1년은 너무 길어. 아니, 3개월이면 다 되잖아. 우리가 알아서 3개월 만에 헌법 만들 테니까 당신들 그 상관 마. 이제 이거예요. 과도 정부는 주어질 역할만 수행하라. 예. 그 정부가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그럼 뭐 누가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예. 가장 정말 비겁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될 정말 그 사람이 김종필입니다. 오.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을 그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함께했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3공화국 헌법이 이 연임제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4년에서 8년 하면 그 다음은 나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한 거야. 그렇죠. 그때 이 김종필 계열이 삼성 개헌에 결사 반대를 해요.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 정치인의 조급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1.6이 되니까 예. 이 국가의 그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뤄놓은 그 위협을 이걸 계승할 사람들은 나야. 왜냐면 공화당이 예, 박정희 공화당이, 대통령이 만든 예, 거고 예. 자기도 공화당에 몸담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종필 씨가 나는 유신의 피해자야 하면서 유신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마시던 물에다 침을 아주 거하게 뱉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어허. 김종필 씨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이 정상적인 발전에 재를 뿌리고 발길로 걷어찬 인간이 김종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김대중을 도와가지고 DJP 연합을 해가지고 맞죠. 김대중을 당선시키고 자기는 국무총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호의호식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쓴 회고록을 보시면 정말 저는 그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서 김종필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싶더라고요. 오. 박정희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없으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 자,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네. 한 2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이요. 그 회고록을 연재하느라고 제가 연희동을 한 2년 출입을 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 김종필 씨가 구 여권과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줬다면 군부는 그 사람을 지지했을 것이다. 참 김종필도 어리석습니다. 이게 정말 쉽게 공화당과 네. 기존의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지지를 예. 모두 다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걸 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반 대중의 지지까지 받아보겠다고 좀 이런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얼마 안 되는데 네. 우리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마치 뭐 김종필이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응? 그래서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1980년 봄에 자기의 집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박정희를 버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이 1980년 이 봄을 비극으로 만든 주인공이 김종필도 장본인이다. 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과 민주주의를 아주 안락사시킨 주인공 중에 하나가 김종필이다. 안락사. 야. 자, 그래서 이 정치권은 최규하 정부는 이제 못 믿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 예. 그러니까 유신 잔당.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뭐 개헌 작업? 개헌을 왜 정부가 해? 저 유신 잔당 정부가 왜 해? 우리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부와 상의 없이 1979년 11월 30일 날 국회에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요. 여기서 자기들 멋대로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그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요. 대한민국의 예. 헌법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도 정부, 최규하 정부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헌법 개정은 저 전 국민의 예. 총의를 물어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1980년 3월 14일 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해요. 정부 주도하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신현학 부총리가 임명이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바로 이날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출범한 그날 예. 최규하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예. 뭐라고 최규하 대통령이 발언했느냐? 새 헌법은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은 최규하 대통령이 하고 하고 내치는 그 국무총리가 하고. 그러니까 신현학 국무총리가 하고 예. 그런 형태였죠. 예. 그러자마자 이제 언론들이 측근 비서관에게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설을 막 언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 신은학 씨가 책임자를 맡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삼김 씨들은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럼 결국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 뭐 그런 건 정말 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반발하겠죠. 와중에 예.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을 시켰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일파만파로 야 이거 최규하고 신현학이 전두환 신군부를 끼고 뭔가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때서부터 삼김 씨가 막 미친 듯이 이제 정치적 반격을 시작한 게 서울의 봄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신은학 총리가 주도하는 범여권 신당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화당을 구성하고 있던 요인들이 김종필이가 유신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김종필은 틀렸다. 그러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계속 이끌어 나갈 사람은 누구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신당을 만들어서 신현학을 밀자. 예. 그래가지고 이 범여권 신당설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가지고 신현학 씨가 이제 그 삼김에 표적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슬로건이 뭐예요? 뭐 불쌍하다 최규하, 신현학 유신잔당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최규하 씨는 불쌍하대요. 불쌍해 뭐가 불쌍해? 이 사람이 이원집정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규하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 그 지도자다.
외교관 출신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국에 훈령이 있어야지만 본국 정부에 훈령이 움직이는. 없으면 안 움직이는데 자기가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아 이거 권력 좋은 거거든. 맛을 약간 보시고 아 그러면 이제 훈령은 내가 내리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훈령 내린 거예요. 이원 집정제 하라고. 그리고 외교 내치 아 이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 외교하고 국방은 내가 하면 돼. 예. 그다음에 내치 이런 거는 신현학 총리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 신현학 씨 그 증언에 의하면 예. 최규하 대통령은 집권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아니 자기가 과도 정부로 1년 후에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신현학 총리에게 여러 차례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예. 신 총리가 이제 막 자기 중심의 신당선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4월 24일 날 언론사 편집국장단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새 헌법을 제정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에 우리는 물러날 거야. 어? 근데 당신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뭐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랬더니 다음 날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현학 총리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총리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 아니에요. 오호. 이건 어디에 기록이 있습니까? 신현학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신현학 총리의 증언이군요. 예. 최규하는 자기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신현학 총리에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외에 최규하라는 사람이 과도 정부로 1년 후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 물러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여러 차례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 본관 건물 대통령 거주 공간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이거는 사건입니다. 옛날 건물이군요. 예. 저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뭐 저 다 폭파 철거했습니다. 저게 옛날로 치면 조선 총독부의 관저입니다. 그다음에 미군정으로 됐을 때 미군정 사령관이 저기를 관저로 썼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니까 저기를 대통령 그 관저로 썼죠. 예. 저기 1층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예. 2층은 대통령과 살림집이죠? 가족의 거주 공간이에요. 살림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과도 정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1년에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의 이 본관 건물 중에 2층인 이 대통령 거주 공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예. 수리한 내용이 뭐냐? 부인 홍기 여사가 저게 이제 일제시대 때 총독 관저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다미방이고 막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다 온돌방으로 고쳤어요. 아니 1년 후면 떠날 사람들이 예. 공사는 뭐 개준할 수 있는데 온돌방으로 아니 자기 금방 취향에 1년 후에 맞춘다고요? 퇴진할 사람이 왜 대통령 거주 공간을 왜 부인 취향에 맞게 왜 고쳐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그냥 네. 전체적으로 뭐 건물 보수한다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마누라는 집이 좀 따뜻해야지 좋아하니까 그래 온돌로 고쳐줘. 이거는 1년 있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빌린 집인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도 예.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4월 5월까지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집권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는 사실을 밝혀놨습니다. 이거는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가 1년 후에도 또 하려고 했다는 그런 뜻인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까 예. 아주 집요하게 지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금 국가 안보가 막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경제가 막 무너져가지고 좀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집요하게 이 권력만 탐하는 이 삼김씨보다는
내가 나라를 이끌 적임자다라고 어허. 생각했을 가능성, 또 외교 안보에 관한 한 내가 삼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내치 이런 거는 신은학 총리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담당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제로 헌법을 만들어서 도전하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나름 그래도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구상을 한 건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예. 왜 중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하차를 하게 되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자네가 좀 권력을 좀 맡아줘야 되겠어,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가요? 광주 사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 당시에 친여 신당설이 막 파다하게 나돌 때, 네네. 저건 그 친여 신당설은 신당이 아니라 그 신자는 새로운 신자잖아요. 예. 이게 신은학당 할 때 신당이다. 음흠.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2월 29일 날 사면 복권된 이 김대중 씨가 예. 원래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신민당으로 가야 되는데 네. 신민당은 지금 김영삼이가 당권을 꽉 잡고 꽉 있단 잡고 말이에요.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봤자 자기는 완전히 들러리밖에 안 되니까 네. 신민당의 입당을 포기를 해요. 음흠. 그리고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소위 말하는 제야 세력, 지금으로 치면은 급진 좌경 세력하고 손을 잡습니다. 어허. 좌익들하고. 예. 그걸 이제 국민연합이에요. 그 당시 이름이. 네. 그래서 이 국민연합하고 손을 잡고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급진적인 노선을 걸어요. 예를 들면 뭐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예. 정부 주도의 개헌을 포기하라. 정치 일정을 단축하라. 신현학 내각을 포함한 유신 잔당을 퇴진시켜라. 양심수 석방을 시켜라. 양심수가 뭐예요? 비전향 장기수들이지 않습니까? 비전향 장기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향하지 않은 간첩이죠. 간첩들. 예, 간첩들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용어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양심수나 비전향 장기수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용어를 많이 전향하지 않은 간첩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향하지 않는 간첩이라는 예.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수나 예. 뭐 비전향 장기수라는 용어를 쓰면 쟤네들의 프레임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진보 세력 그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놓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장애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1980년 봄에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났던 학생, 교수들이 일제히 이제 사면 복권에 의해서 학교로 복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 이런 면에서 최규하 씨가 그 당시에 이 그 압력에 의해서 2월 29일 날 사면 복권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다 안정이 된 다음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름은 그래 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좀 억울하게 갇혔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뭐 구해서 민심을 달랜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됐던 거군요. 그렇죠. 어허. 그리고 나서 4월 21일 날 저 사북 동원 탄자에서 광부 3,000명이 진압 경찰하고 충돌해가지고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0명이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벌어져요. 사북 사태. 자, 이 와중에 이 최규하 대통령이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영삼, 김대중 진영이 완전히 초비상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이 그 정권을 최규하나 신현학한테 뺏길 우려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군중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을 해서 사태를 전환시키자. 이게 1980년 봄에 대학생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그걸 누가 부추겼느냐? 국민연합의 김대중과 신민당의 김영삼이가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신현학 총리가 검찰에 가서 검찰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시위하고 그럴 때 그 학생들에게 트럭으로 물하고 빵하고 실어나는 게 누구냐? 누구예요? 김대중과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이 4월 봄부터 대학생들이 그 학교 공부는 작파하고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학원 민주화, 뭐 유신 잔당, 뭐 퇴진, 뭐
뭐 불쌍하다, 뭐 최기와 뭐 물러나라 신현악, 뭐 전두환 물러나라, 뭐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어허. 자, 2월 29일 날 사면 복권된 이후에 이 김대중은 국민연합하고 손을 잡고 곳곳에 다니면서 아주 선동가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볼까요? 3월 26일 날 YWCA 연설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너희들이 피를 흘려야지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어. 네. 이 얘기거든요. 예. 4월 16일 날 인하대 강연에서는 혁명은 혁명을 낳고 우리 모두가 혁명가가 돼야 된다. 허허. 4월 17일 서울대 강연에서는 김상진, 김주열 못지않게 김재규도 충신이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박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충신이래요. 김주열은 누굽니까? 1960년 3월 15일 날 마산에서 예,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최루탄, 그 학생이죠. 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충신이면 박정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야. 4월 요게 이제 4월 17일 날 서울대 강연이 요거고 네네. 4월 18일 동국대 강연이 아주 그 자신의 본심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낸 그 강연입니다. 네. 이날 11.6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잖아요. 네네. 11.6 사태는 독저에 한가한 전 국민의 혁명이래요. 김재규는 그러면은 결국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총을 쏜 거 예.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 야수의 심장으로 유신의 심장부를 쏜 민주화의 영웅이라는 얘기죠. 또 탄압을 받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11.6과 같은 또 다른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게. 거기다가 5월달 들어가지고는 저 정읍에 가가지고 동학혁명 거기에 가서 제2의 동학을 일으켜야 된다. 야, 이런 소리를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예. 진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텐데요. 예. 그리고 흥분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발언이 네.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에 대한 좀 뭐 분노에 차 있던 군부를 끝없이 자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제2의 11.6이라니. 예. 그럼 누군가가 최규하 대통령을 총으로 쏘란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 와중에 국민연합이 김대중하고 손을 잡은 이 소위 말하는 좌경. 세력이 5월 7일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독교회관에서. 네. 이때 이 노동자 학생들의 반정부 봉기를 노골적으로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른쪽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한번 예. 클로즈업을 해주십시오. 김대중 씨하고 국민연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골화되어가는 유신잔당의 독재 현장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한가? 민족적 결단으로 이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청년 학생들의 민권 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새 시대를 탄생시키는 최후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각계각층의 민주애국 시민은 모든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자. 야, 이거가 5월 7일이니까 네. 며칠 후에는 5월 5.18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날 과도 정부를 향해서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신현악 총리 즉각 퇴진하라. 유정회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부 개헌 심의기구 즉각 해체하라. 정치범 전원 석방 및 복권을 시켜라.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을 시켜라.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 사람도 입만 열면 중대 결단이에요. 예. 김영삼, 김대중이 한마디로 1980년의 봄을 시위대의 봄으로 네. 바꿔버렸군요. 그리고 나서 아하. 이 아, 북학생 이거네요. 예. 협의체인 민주청년협의회 이걸 민청이라고 그래요. 네. 5월서부터 학생 시위가 이제 극도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됩니다. 저기 예. 신현악 전두환 물러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뭐 이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3월 초부터 이게 학기가 이제 그 개학을 한 3월 초부터
요때까지 5월 중순까지 학생 시위가 2,100회. 예.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노사분규가 719건 발생했습니다. 와, 극도의 사회 혼란이 시작되는군요. 그래서 김대중의 국민연합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한 일체 지시에 복종하지 말 것. 명령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군은. 또 전 국민은 민주화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하라. 국군은 대통령 말을 듣지 말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의 현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리는데 협조해라. 예. 야,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선동에 의해서 5월 15일 날, 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역 앞 그 유명한 시위인데, 예. 전국 80개 대학에서 학생 1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신현학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고, 저녁에 서울역 부근에서 20대 청년이 버스를 몰아가지고 진압경찰 대열에 돌질을 해가지고 경찰 1명이 버스에 치여 죽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5월 16일 날 김대중의 국민연합이 최규하 정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5월 19일 10시까지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고 유정회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신현학 퇴진, 정치범 전원 석방 복권을 시켜라.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5월 22일부터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 전국 59개의 총학생회장도 국민연합하고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5.17 그 사태, 김영삼 예. 그 가택연금, 계엄이, 김대중 체포, 전국으로 확대되죠. 그다음에 김종필 체포, 예. 그리고 계엄령 전국 확대. 예. 왜 일어났느냐? 왜 이게? 야,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1995년에 만든 KBS 다큐에서는 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 5월 17일에 예. 전두환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내리셔야 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네. 이렇게 대혼란을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들어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시국을 안정시켜야 되니까요. 민간인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 네. 그걸 정반대로 네. 계엄령을 확대해서 5월 17일에 확대하니까 그래서 5.18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 음. 공산주의자나 좌익들은 참. 거짓말로 그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특히 그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모택동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째로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자, 1980년 5월 10일 날 예. 최규하 대통령이 이 그 비상시국에 쿠웨이트하고 사우디로 비상 그 방문을 하게 됐어요. 뭐 또 오일 쇼크가 있고 하니까 뭐 가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석유 비축량이 바닥이 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석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이 된 거예요. 국가 경제가 멈출 수 있으니까요. 예. 특히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 사우디의 이 국왕, 네. 쿠웨이트의 국왕, 지도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이 저 석유 비축이 바닥난 거를 급히 가서 석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5월 10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우디 쿠웨이트를 가서 간신히 석유 도입을 약속을 받아요. 야, 대통령은 국가 경제 살리려고 열심히 가서 이제 석유 구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이 대학생들 선동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6일 밤에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와야죠. 예. 그때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5월 17일 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세 가지의 그 결의를 합니다. 첫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 네. 둘째, 국회를 해산시킨다. 음. 셋째, 국가 보위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만든다. 이걸 나중에 이게 국보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세 가지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영복 국방부 장관과 군 그 주요 지휘관들이 대통령에게 이제 아침에 그 보고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계엄의 전국 그 계엄으로 확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지를 잠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국 계엄이 아닌 지역 계엄의 경우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각 기능이 정상이 돼요. 네. 내각 기능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국 계엄으로 확대가 되면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허.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전권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각 기능이 무력화가 돼요. 아, 사실상의 어떤 장관들이 예. 전부 다 뭐 보직 해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보직 해임은 안 되지만 해임은 내각은 아니지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예.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음. 계엄령을 선포를 할 때 제주도 일원을 제주를 빼죠. 제외하고 이 부분 계엄, 지방 계엄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각 예. 기능을 살려놓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도저히 이 5월 15일 날 막 학생들이 10만 명이 몰려 나와 가지고 경찰을 막 차로 치워 죽이지를 않나. 응? 제야 세력 사람들은 뭐 지금 최규하 물러나라 뭐 이런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예, 예. 극도의 혼란이 시작된 거죠. 예. 예. 그러니 방법은 국회 해산을 시키고 어허. 이게 군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건의를 했더니 네. 최규하 대통령이 현행헌법상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다. 이건 헌정 기능의 중단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회 해산은 안 된다. 국보위는 이건 내가 좋다. 그런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거는 지금 이 김대중과 이 국민연합, 이 좌익 세력이 통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내각이 이걸 핸들링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건 내가 수용한다.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정치인들 정치활동 금지 이건 내가 수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KBS 예. 다큐멘터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1995년에 그 다큐멘터리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또 서울의 봄을 작년에 빅히트를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예. 그거는 다 뒤집어 놓은 거를 그대로 받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나온 예. 내용 중에서 뭐냐면 예. 신현확 총리가 육성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 육성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최규하 대통령은 국보위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국보위를 여기서는 이렇게 최규하 대통령이 요렇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만 설치하게끔 얘기했다는 부분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진실은 뭔가요? 대통령이 네.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국보위를 원치 않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국보위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하라. 그러면은 신현확 씨의 어떤 그 예. 증언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묘하게 짜깁기가 돼 있을 확률도 좀 있겠네요. 글쎄 뭐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그 신현학 씨도 이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바람에 네. 내각의 총책임자가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니까, 예. 국무총리가 바로 5월 17일 날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무장해제를. 권한이 사라지죠. 예. 예. 자기는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거를 거부할 줄 알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는 걸 보고 이 사람도 군부하고 한통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신현학 총리는 매우 불쾌하고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원 집정제에서 예. 실질적으로 내치를 갖다 다 담당할 줄 알았는데 지금 권한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약간 분노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이 신현학 총리도 최규하 대통령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각 기능이 무력화되고 신현학 총리가 내각 총사직을 하고 예. 그리고 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시국은 최규하 대통령과 군부의 연합 양상으로 전개가 돼요. 바로 신 총리가 퇴진한 날 5월 18일 날 예. 광주에서 계엄군하고 시위대가 충돌을 해서 광주 사태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5.18이 터지는군요.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저 두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사람이 김종필이죠. 예. 이 세 사람이 왜 그렇게 조급증을 가지고 최규하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거를 그 일정을 빨리 앞당기려고 했을까?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김영삼 입장에서 보면 예. 김대중은 오랜 기간 정치 활동 금지를 당했어요. 가택연금을 당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진 존재니까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좌익 세력하고 손을 잡고 뭔가 막 기세를 올리면 자기의 이 기득권에 이게 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자리를 잡기 이전에 빨리 서둘러서 선거를 해야 돼. 김대중이 자리를 잡기 이전에 빨리 김영삼 주도로 선거를 해야 된다. 예. 예. 때문에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대선 총선을 조속 실시하라 하면서 최규하 정부를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이 삼김이 순리에 따라서 최규하가 얘기한 대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예. 또 최규하는 나름대로 아니 본인이 약속한 대로 예. 본인이 그 1년 후에 저 헌법 다 만들어지고 새 정부 구성되면 물려주고 본인은 퇴임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원집정부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게 새 나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삼김 씨들을 막 드라이브를 걸게 만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다가 그 군부에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든지 이거를 수습을 그 했었다면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18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규하의 최규하의 욕심이에요. 예. 감당할 수 없는 독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이제 그 광주가 다 이제 진압이 된 다음에 네네. 국가기관 확립에 관한 특별성명에서 10월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1981년 상반기에 선거를 실시하고 6월 말에 정부 이전을 그 하겠다 확고히 밝혀요. 예. 밝히면 뭐에 이미 비극은 시작이 됐는데. 5월의 비극은 뭐. 예. 예. 자, 최규하 대통령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8월 저 초에 16일에, 예, 이제 그 휴가를 가면서 예. 나 하야하겠다. 전두환 대통령 당신 준비해라.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날 하야 선언을 했는데 하야하기 전에 그 직전에 국무위원과 국보위원 앞에서 소신 발언을 했어요. 예. 그 소신 발언을 한 내용이 뭐냐? 1980년 봄에 정치적인 혼란, 극렬 학원 소요의 책임이 삼김 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을 후임으로 택한 이유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안보 상황에서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필 씨도 군 출신이지만 이거 박 대통령을 배신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전두환을 후임자로 자기가 찍었다. 이건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국보위원들,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러면 했으니까. 예. 어허,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네. 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예.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종환 씨가 있어요. 예. 이분이
2016년 10월 22일 날 최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에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어려웠던 시대를 끌고 나갈 사람은 전두환 장군이다. 내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지 전두환이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어허. 내가 시켰다. 라는 것을 함종환 씨에게 이야기했다고 함종환 씨가 최규하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 소위 말하는 이 좌경들이 좌익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역사. 예.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멀쩡하게 있는데 예. 신군부와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뺏어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됐다라는 그 역사는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최규하 대통령이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 5.18까지 초래가 되니까 이 난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군도 잘 아는 군도 통제할 수 있는 전두환 자네가 적임일세. 철저하게 최규하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권력을 받게 된 거군요. 자, 최규하 대통령이 예. 국무위원하고 국보위 상임위원들에게 자기의 사임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이 녹음이 돼서 아, 그것도 정부 기록 보존소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1990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예. 자기가 육성으로 밝힌 사임 동기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도 광주 사태라는 국민적인 불상사가 일어났다. 최소한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 책임을 맡고 있는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시민하고 충돌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정치 도의상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제가 했습니다. 어허. 아니 이게 육성 증언이 있으면 예.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좀 이 육성을 못 찾아냈고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날 네네.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그 하야 성명 내용에 네. 몇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 정치의 구현으로 불신 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 헌정사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 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있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익 우선의 국가적인 견지에서 임기 전에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으로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도 확실히 정치 발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대립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화합으로 대동단결하고 불퇴전의 의지와 용기로 부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최규하 대통령의 그 하야 성명 전문 내용을 보면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의 정치과열 작태, 폭력화한 노사분규와 학생들의 불법적인 교회 집단 시위 등이 일어나고 예. 또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언동 등으로서
서울을 위시한 주요 도시에서 집단 시위와 소요가 유발된 데 이어 마침내 광주 사태라는 가슴 아픈 국가적인 불상사마저 야기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국법 질서의 교란과 사회 안정의 파괴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질서와 안정 없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경제 성장 또는 정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기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정치 발전을 추구해 나가자면 다시는 국민적 단결의 균열과 국법 질서의 혼란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이 삼김씨로 상징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야당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맡아가지고는 예. 나라가 이게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야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군을 잘하는 당신이 맡아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예. 첫째 일단 국가를 지켜달라. 둘째 경제를 일으켜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닌가? 이건 뭐 제 추측이에요. 자,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현재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전두환 대통령의 입장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최규하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료를 내놔야 되는데 예. 제발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역사의 그 올바른 길을 위해서 최규하 대통령의 그 가족분들이 좀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2006년 최규하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가 됐다는 소식을 전두환 대통령이 들었어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서교동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친필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돌아가시기 전에 네. 역사적 사실의 전모, 진실을 당당하게 좀 밝혀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최 대통령의 후임으로 전두환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최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치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임하는 그날까지 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품위와 권한을 유지한 채 사임 여부와 사임 일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제발 좀 밝혀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친필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미 최 대통령의 병환이 깊어져가지고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2006년 10월 22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의 이 유족들이 네. 이제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영분 이순재 여사가 빈소에 조문을 간 사진이 저겁니다. 예. 그때 이제 조문에 답례를 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 집으로 찾아왔대요. 예. 예. 그때 이 전두환 대통령이 최 대통령 유족에게 당부한 내용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회고록에 이 뭐라고 써 있느냐? 재임 기간 동안 최 대통령께서는 나를 깊이 신뢰하셨다. 자네들은 내가 최 대통령을 협박해 권좌에서 밀어냈다는 바깥의 소문 같은 것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 난세에 그 어른이 내게 쏟으셨던 신뢰와 내가 그 어른께 드린 충정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것이었다. 예. 최 대통령께서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기록하시는 일이 몸에 밴 분이시니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실 때마다 공적 기록 외에도 개인적 비망록을 반드시 갖고 계실 것이다. 이게 외교관의 특징입니다. 네네. 그분이 남긴 비망록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절대 없애버리지 말고 소중히 보관해달라. 또 최 대통령께서
나를 후계자로 선택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신 과정은 참으로 명예롭게 진행되었다. 오. 1980년에 국가 위기하에서 있었던 최 대통령의 소중한 선택과 선의는 결코 왜곡되고 모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하. 최 대통령의 비방록은 그 어른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예를 위한 황금 같은 기록이니 반드시 소중하게 보관해달라. 야, 이 정도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최 대통령이 권력을 뺏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의혹들, 단순하게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씌워진 권력을 찬탈했다는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 가장 혼란하던 시기, 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양김, 어떻게 보면 삼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 조급증으로 대학생들을 선동해서 막 5.18이 일어나고 서울에 보면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극도의 혼란기를 최규하 대통령이 그래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나라를 그래도 내가 아는 한 가장 추스를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전두환 장군이니 내가 전 장군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되겠구나. 용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라도요. 최규하 대통령 관련 기록은 반드시 좀 공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뭐 그게 밝혀져야 예,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협박을 해서 협박에 못 이겨서 물러났는지 예.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정말 명예롭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건지 예. 이건 뭐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공은 최규하 대통령 가족 측에게 넘어간 셈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노태우 대통령을 그 인터뷰하면서 이 노태우 대통령도 말하자면 50 정권 창출의 실질적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아니 지금 뭐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서 그 권력을 뺏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쿠데타 같으면 정권 탈취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정권을 빼앗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얻어진 정권이 돼버렸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온몸을 바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운이 우리 쪽으로 온 거 아니냐.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친구 노태우의 증언이 이거예요. 여기에 뭘 협박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는 네. 최규하 대통령 가족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자료가 남아 있을 거라고요. 예. 최규하 대통령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 왜 못 밝히나요? 아니 정말 밝혀야죠. 밝혀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저 되게 걱정되는 게 지금 좌파 쪽 진영들, 네.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좌파 쪽 진영들이 민주당과 다 야합해서 지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지금 대규모 시위 계획을 여름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6월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요. 국회에선 특검 공세로 대통령을 아마 수세로 밀어붙일 거고 그리고 거리마다 매 주말마다 이 민노총을 선두로 한 시위대가 그리고 밤에는 촛불 광란이 아마 우리 국민들을 갖다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질 위기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과 44년 전입니다, 여러분. 1980년 그때 5월과 7월, 8월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최규하 대통령은 용단을 하셨던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 극도의 위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정치적인 욕심에 빠진 삼김 세력에 의해서 저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구나.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갖다 저자들한테 넘겨주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가장 적임자한테 그나마 권력을 이양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갖다 이양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어야 회고록만 되는 거죠. 남아 있으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최규하 대통령의 유족들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계시니 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본인 책임도 크거든요. 본인도 욕심을 냈거든요. 저는 그걸 욕심이라기보다는 예. 그럼 나름 최규하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외교관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안목도 있으신 분이니까 본인이 좀 잘 해보시려고 했는데 그 잘해보시려고 하는 본인의 그 역량보다 삼김이 벌리는 정치적 난국이라는 게 너무 극도의 혼란이었던 거죠. 그래, 그렇다면 나보다는 좀 더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두환 자네가 맞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를 밝히려면 그러니까 자료가 최규하 필요한 씨 가족이 이제 용기를 내야 된다는 자료를 예. 아, 이 이거 정도 참 해야 될 것 답답합니다. 같습니다. 예. 뭐 속 시원한 결론을 못 내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데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 추측을 말씀드린 건 그렇고 예. 지금 전두환 대통령 측은 이랬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5년에 KBS가 만든 그 다큐멘터리는 진실이 담아야 되는데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다 거기도 최규하 대통령의 그 증언이었기 때문에 다 추측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허구의 영화 서울의 봄은요 모두 다 거짓말로 번복됐다는 사실, 그거만큼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최규하 대통령의 진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최규하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